서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달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가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 분야별로 치열한 토론과 합의, 제안이 오갔습니다. 과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주제가 다뤄졌을까요? 정례회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의논하는 곳. 그중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운영위원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초고령 저출생 사회,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서울은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이고 2024년 서울의 출산율은 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210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2800만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든 인구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대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구 감소는 다음 세대까지 가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직면한 문제와 함께 출생률 증가와 관련한 사업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 중인데요. 자세히 또 멀리 보는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고령 사회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 바로 저출생이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도 운영위원회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그 시기, 학교 가는 시기죠. 그때 이제 대부분 워킹맘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때인데요. 아이 돌봄에 대한 연장선이 학교에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좀 어느 정도 있어야겠다는 지점이 있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가 귀가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이 단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온 사회의 일, 우리 서울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올해 역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폭우 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수해 같은 경우에 이 빗물바지들의 담배꽁초들이 꽉 채워져 있어서 물이 넘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좀 독려하고 열심히 비우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역류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소소한 기초적인 일들을 하는 직원분들 좀 독려하셔서 네. 이걸 해결하시도록 얘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도로 빗물바지 점검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폭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리는 비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인 만큼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폭우 대비에 대한 의견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하면서 일 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 고금리 등 복합적인 민생 현안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하고 안정 속의 혁신을 이뤄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교육과 안보, 안전까지
서울 시민의 삶 곳곳에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묻어납니다. 이번 회기에는 어떤 안건들을 다뤘을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데요.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시민의 감사 청구 사항도 살펴보고 공공사업의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과 청원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위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시설물 이용하고 하는 거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학교 측이 분명한 갑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 동호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여러 군데가 서로 경쟁적으로 학교를 습관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요구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망망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민 ombudsman에서도 이렇게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도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작은 일부터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인데요. 위원회의 역할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생각하는이라는 이제 플랫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확단을 한 만큼 우리 좀 시민감사위원회도 ombudsman위원회도 그런 좀 방향을 좀 같이 맥을 같이 하면 좀 좋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주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꾸준히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민생사법 경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인데요. 방문 판매나 대부업,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한 수사팀부터 의학, 보건복지 등 서울시민 건강과 관련한 수사팀까지 총 17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민생사법경찰국. 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함께 전문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이 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지향해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에 걸맞게 서울에는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요. 현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외 여의도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논의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 현업에 계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거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비가 지금 적지 않은 사업비고 이게 다 서울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흑자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거 결국에는 또 세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부터 예산, 향후 프로그램 진행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기존의 상업적, 유명 프로그램 이외에 창작의 기회,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겉보기보다는 김구 선생이 언급한 문화강국의 초석이 되길,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공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에 앞서 종로의 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북쪽으로는 정릉터널이 있고 남쪽으로는 지하철 홍제역과 북악산이 위치한 이곳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여러 공유재산 부지 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곳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입니다.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이 위치하고 지상에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염려는 경사가 진 지형으로 인해 홍제천이 범람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런 이제 그 폭우라든지 이런 그 비상 사태가 왔을 때 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이 내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의 반응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반응도와 그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저류조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해봤는데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바로 건축비 증액 문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관계자는 착공 시점을 반영한 예산으로 예정대로라면 증액은 없을 것이고 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천 범람 등의 안정성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답이 오갔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종로구 내에서도 정말 수건 사업처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오늘도 지역구 시의원님이신 윤종복 의원님도 와주셨고 종로구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도 다 와주셨고 종로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참석을 해서 정말 종로의 성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치수와 청소년들의 공간 마련을 위한 첫걸음. 이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진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최연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부터 미래 먹거리 사업까지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경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기틀을 잡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그곳에서 뜨거운 논의가 오간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위기 소상공인까지 하면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한 200억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목표는 명확한 거잖아요. 이 재기하는 분들이 노동시장을 재진입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어요. 폐업 지원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시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얼마만큼 진입을 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형태를 갖고 다시 창업을 하는가? 이런 정도의 맥락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추경은 이루어지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답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정리에 사용할 폐업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철거와 폐업 관련한 서류 안내 등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업종 전환이나 폐업 후 재창업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 있지만 폐업 후 재창업 혹은 재취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 경제의 기본이 되는 서민경제, 소상공인 활성화가 체계적인 지원 아래 조금씩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노무 관련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 이곳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무료 오프라인 강좌나 상담 신청 등 복지관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여 대상이 노동자와 일반 시민으로 나누어 소개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 빼놓고 일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굳이 노동자 및 일반 시민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복지관 이름 자체에서 벌써 선입관이 들어갑니다. 실제 노동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재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은 물론이고요. 필라테스, 드로잉, 퀼트와 같은 생활 문화 강좌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복지센터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재정비하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게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해 준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권역별로 노동청에 가면 이거 전부 자세하게 노동 상담을 해줘요. 정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그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뭐 에어로빅도 하고 이게 노동복지원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좀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 기존 문화사업이나 일자리 상담 등 기존의 지원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홍보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 지표가 상담 이용 만족도 점수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담 만족도는 뭔가 아쉬운 분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23년에는 93점이었는데 24년에는 82.6점으로 10점 넘게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고른 경제 발전과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기업과 자본, 정책 지원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선 앞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기업과 서울 시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둘 예정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 이용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그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현안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요즘 심리를 겨눈 AI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나 첨단 산업에 최선을 해가지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와 녹색 미래를 고민하는 곳,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바빴습니다. 한강 관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어느 때보다 더 북적이는 한강. 이곳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조형물 등 대형 설비와 보행교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만들어 놓고 문제는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장마철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100년 만에 뭐 비가 많이 내렸다.
뭐 150년 만에 막 기록적이다. 앞으로는 더 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재 기후 환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고. 근데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근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재 서울에는 한강을 따라 많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고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밑을 지나가게 되면은 냄새나고 음침하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자전거 도로 포장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어두운 데다가 자전거 도로가 포장 상태가 많이 훼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서울의 자부심이자 역사 그리고 미래인 한강. 서울시 의회에서는 한강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우리에게는 이에 따른 시설물의 올바른 이용과 편의시설 이용 수칙을 지키는 시민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하철, 버스에 이어 서울에 새로운 대중교통이 등장했습니다. 마곡지구부터 여의도, 잠원을 지나 잠실까지 이어지는 한강버스. 서울시 의회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며 수상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새로운 달이 될 한강버스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공정률이 더딘 상황입니다. 우리 공정률이 뭐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안전을 해서는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강버스도 많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6척을 줬다가 4척을 뺐고 2척은 거기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거기서 할는지 될는지 모르는 거를 가져간 거를 딴 데서 하면 제대로 될 건가 이런 걱정도 들고. 현재 2척이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올 9월 시민에게 모두 보일 예정이었지만 한강버스의 선박 건조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정식 운항 시기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한강버스의 선박 건조가 늦어지는 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에 542억에서 최종적으로는 1,500억?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1,500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환경 보조금도 못 받게 생겼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사업해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계속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이 지금 경과되고 나니까. 준비 잘 해서 안전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특히 안전을 고려해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한강 곳곳에 설치한 선착장 안전시설을 꼼꼼히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 곳곳에 푸른 정원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라 서울에는 곳곳에 계절마다 꽃이 피는 정원 조성을 하고 시민 정원사 등 이를 가꾸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민간 정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 정원의 활성화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공공정원이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배제를 하고 먼저 얘를 실시 계획을 한다는 게 좀 순서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후속 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논점이 됐던 것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민간 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공공정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을 논의했는데요. 공공정원과 더불어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후반기 출범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동안 수자원 관리, 공원 조성, 기후 위기 대응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뤄왔습니다. 앞으로의 1년도 지금까지의 성공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를 통해 서울을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는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산업과 스포츠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그 열띤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요즘 어떤 운동 하시나요? 과거 스포츠가 엘리트 위주였다면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삶의 질도 높이고 건강도 지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국제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1년 중 일부 날짜를 스포츠데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와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급한 조례는 서울시가 외국 우수한 선수들과 국제 교류를 통해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권 보장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에서 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시한 스포츠데이. 조례가 이제 개정되고 나서 스포츠데이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데이가 신규 도입되면 해당 일에는 서울시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이 생활체육과 한 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서울 시민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은 늘 뜨겁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려한 자연을 품은 서울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입니다. 전통적인 관광 이외에도 최근에는 K-팝, K-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료 관광인데요. 기술력은 뭐 개인적으로 또 본능에는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여기 와서 시술 받고 또 관광도 하고 그 부과되는 그 우리 수입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클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 맞으면 우리나라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집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4만 8,110명입니다. 그리고 약 2배가 상승한 5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울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원격 진료 문제,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채용 문제, 정말 다수의 공통된 분모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통역하는 지원하는 통역사 있죠. 의료원 코디네이터.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의학적인 어떤 의료 지식도 없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의료 산업에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서울 관광 산업까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걷기와 등산처럼 건강을 위한 활동이 많아지면서 산악 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에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실내외에 인공 암벽장이 있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고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고 박영석 대장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취지에 반해 기관의 종합 성과 평가는 매우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50점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구점검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 체계, 지원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같이 포함하셔가지고 잘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의 경우 민간 단체나 업체를 선정, 자립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요. 시민의 다양한 체험을 돕고 관광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체험기관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다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이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문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입장에서 문화를 참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예술인의 생태계를 돈독하게 만들겠습니다. 남은 1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리고 약자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약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노약자, 경제적 취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더위에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 바로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들의 더운 여름나기는 이미 조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먹을비도 주고 무료급식소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중복된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다시서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거기 이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질병 치료 같은 건 한다지만 거기에서 또 서비스도 또 중복 서비스도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좀 써가지고 예산에 중복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이니만큼 중복되는 지원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이니만큼 저소득 시민들이 삶의 곳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논의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 서민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높은 집값은 늘 문제입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일 경우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을 찾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중증장애이니까 뭔가 이제 평탄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택의 개선,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택 개조 사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된다면 주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개선한다라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여건이 중요한 장애인의 경우 예산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부터가 사업의 시작입니다. 장애인 거주가 가능한 좋은 환경과 이에 맞는 예산 집행,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 관리 조례를 살필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세계 다양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곳이 요즘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특히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이른바 보타닉 공원으로 조성돼 개관 초기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키즈 카페 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키즈 카페를 이제 공공시설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디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하나 도서관도 어디다가 해드리면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현재 2층에 위치한 식물 전문 도서관을 4층으로 옮기는 문제. 식물 전문 도서관을 4층으로 옮기고 2층에 키즈 카페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시설을 유지하고 4층에 키즈 카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곳의 의견이 오갔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공공시설 내 키즈 카페 관련해서 조성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들을 다른 대상지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을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냥 독립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를 봐줄, 이게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게 가는 상황인지, 공공기관의 막연히 키즈 카페를 많이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지는지. 공공시설을 없애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하고 키즈 카페를 만드는 게 이게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울식물원의 공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시민이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 서남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 위탁 동의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진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복지는 결국 제도나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통합돌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정에서도 가능한 호스피스 돌봄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서울시가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1대 서울특별시 의회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11대 의회 후반기 반환점을 돌아 다시 힘차게 달릴 때입니다. 서울의 전통을 지키고 현재를 보살피며 미래를 그리는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활동. 앞으로 남은 1년도 더 힘차게,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